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난청, 그리고 내 귀에서만 들리는 듯한 주관적인 소리를 듣는 이명. 이전에는 노년층에서 난청과 이명이 많이 발병했지만 요즘에는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이어폰 생활 등으로 젊은 층의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명을 방치하면 두통과 우울증, 공황장애는 물론 난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난청과 이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신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오늘은 하나이비인후과 박찬희 원장과 함께 난청과 이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 난청이라는 것이 잘 안 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흔히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난청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난청은 이과 영역에서 가장 흔한 증상으로 네. 연간 40만 명 이상이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난청으로 진료를 받는데요.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매년 꾸준히 난청으로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의 연령 구간별 내원 일수를 보면 노령 인구에서 확실히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노령 인구뿐만 아니라 유소아나 청소년층의 난청 문제 또한 주목해야 봐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네. 특히 유소아의 난청은 진찰 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정확한 청력 역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치하기 쉬운데요. 그 결과 언어 발달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고 소리 자극의 감소나 소실은 청각 경로 발달과 성숙을 저해하여서 진단이 늦어질수록 장애를 교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이 이게 왜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난청은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우선 귀의 구조를 보면요. 네. 귀는 외이, 중이, 내이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귓구멍에서 고막까지 이르는 길을 외이도라 부르고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의 공간을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인 이소골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이는 달팽이관, 세개 방골이관, 전정기관을 포함해서 부르는 말이고요. 네. 그럼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되느냐를 귀의 구조와 연관해서 살펴보면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 에너지가 외이도를 통해서 고막에 전달되어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고요. 이 고막의 진동이 고막 뒤에 붙어 있는 이소골이라는 지렛대 같은 뼈를 움직이면 달팽이관으로 진동이 전달되게 됩니다. 네. 달팽이관은 이런 기계적 진동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고 이 신호가 신경을 타고 바로 뇌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난청은 이러한 소리 전달 경로상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난청의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환경적인 원인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우선 난청은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난청으로 분류하거나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원인으로 난청이 오느냐에 따라 분류가 나뉩니다. 우선 전음성 난청은 청각신경에 문제는 없는데 소리 전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난청을 말하는데요. 외이도가 귀지로 꽉 막혀 있다든지 염증으로 외이도가 좁아져 있을 때 당연히 소리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고막이 염증으로 부었다든지 구멍이 났다든지 하면 소리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고막 뒤에 있는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중이염이나 이소골이라는 뼈에 문제가 생기면 소리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전음성 난청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리 전달이 잘 되어도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거나 달팽이관에서 만든 전기 신호를 뇌로 전달해주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돌발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돌발성 난청은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치료를 빨리 해야 신경 회복률이 좋습니다.
혼합성 난청은 이러한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문제가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했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빠른 치료겠네요.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 돌발성 난청의 경우 이명이 함께 온다고 하셨는데 이명은 무엇이고 이건 왜 함께 동반되는 건가요? 이명이란 외부에서 소리 자극이 없이 귀 속 또는 머릿속에서 감각하는 이상 음감을 말하는데요. 이때의 소리는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는 단순한 소리로 의미 있는 소리, 음악, 언어 등이 들리면 이는 이명이 아니고 환청이라 부릅니다. 네. 네. 이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는데요. 그중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 규칙적인 박동음으로 들리는 박동성 이명과 그렇지 않은 비박동성 이명입니다. 박동성 이명은 다시 다른 사람도 관찰 가능한 타각적 이명과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자각적 이명으로 분류하고 비박동성 이명은 중추성 이명과 말초성 이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이명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71%, 원인 불명인 경우는 29%이며 추정 가능한 원인은 뇌의 질환 20%, 소음 15%, 머리 외상 13%, 외이염, 중이염 7%, 약물 6%, 삼기도염 3%, 스트레스 3%, 피로 1% 순입니다. 네, 여러 이유로 난청 때문에 이명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요즘 젊은 층들도 난청 환자가 꽤 많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젊은 층의 난청도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젊은 층의 난청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소음의 증가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소음이 증가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소음성 난청이 산업화 사회에서 중요한 장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무선 이어폰이 대중화되면서 남녀노소 장시간 이어폰 착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외이도염뿐만 아니라 소음성 난청도 증가하는 것을 진료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노령은 현대사회에서 비가역적 청력 손실을 초래하는 주 원인으로 치유되지 않는 질환인 점에서는 서로 같지만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바라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난청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 어르신들께서는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고 병원 가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데 그런데 이 노인성 난청은 꼭 치료를 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노인성 난청 왜 치료가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난청이 인지력 장애 그 중에서도 기억력이나 집중력, 연상력 등의 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네. 존스 홉킨스의 2011년 연구는 노인성 난청과 치매와의 연관성을 밝혀낸 검사로서 청력이 정상인 대상자보다 난청을 가진 대상자들에게서 치매 발병률이 높았고 특히 중도 난청 이상의 난청, 즉 대화에 지장을 가질 정도의 난청을 가진 대상은 3배 이상으로 치매 발병률이 높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2013년 동일한 연구진들이 진행한 77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난청과 인지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난청으로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들이 정상 청력을 가진 대상자들보다 6년 후 24%더 인지력 감소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치료되지 않은 난청의 노령화에 따른 인지력 감소를 가속화시킴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 난청이 단순히 귀에 증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치매와 같은 2차적인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로 안 들리면 병원을 가야 하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판단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다음에 간단한 자가 테스트표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난청 자가 테스트에서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지금 건강 플러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자가 진단표에서 2개 이상의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빠른 치료를 원하는 상태니까요.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이 사실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게 되면은 시력 검사표에 따라서 시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청각도 그런 검사표가 따로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청력 검사는 청력 손실의 유무, 정도, 유형, 병변 부위 등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로 난청을 동반하는 질환의 상태와 예후 평가, 치료 및 재활의 선택, 치료 효과 판정 등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이 중에서도 순음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임피던스 청력 검사가 가장 기본인데요. 순음 청력 검사는 단순음을 정기적으로 발생시켜서 각 주파수별 청력 역치를 측정하여 청력 손실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청력 손실의 유형과 양상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음 청력 검사는 단어와 문장을 이용해 어음에 대한 청취와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난청의 감별 진단, 사회 적응 능력의 평가, 보청기 착용 지침 등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 이비인후과 박찬휘 원장과 함께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검사 결과를 받고 난청이라는 결과를 나오면 빨리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난청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난청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데요. 네. 우선 소리 전달 경로의 문제로 생기는 전음성 난청 중에서 삼출성 중이염과 망성 중이염을 살펴보면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 뒤 중이 안에 물이 차는 중이염으로 당연히 물속에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먹먹한 느낌을 들게 하는데요.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때는 고막 절개를 하여 중이 안에 물을 빼내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고막에 환기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망성 중이염에서는 고막 천공이나 고막 뒤의 이소골이 염증으로 녹아 소리 전달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 제거와 함께 고막을 재건하고 이소골을 재건해주는 수술을 하여서 청력 개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인데요. 노인성 난청의 경우는 퇴행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청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보청기의 사용으로 청력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치료법입니다. 반면에 돌발성 난청은 급작스럽게 발생한 난청을 말하는 것으로 약물과 주사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청력이라는 것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난청에도 이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난청 치료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은 돌발성 난청인데요. 네. 잘 들리던 귀가 수시간 또는 2, 3일 이내에 갑작스럽게 잘 안 들리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동반된다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돌발성 난청의 회복 정도는 약물 치료 시작 시기와 초기의 청력 감소 정도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 지 늦어도 2주 내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억하셔야 하실 것은 돌발성 난청은 질환이 발생해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네. 이 외에도 염증으로 인한 난청의 경우 오랜 시간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전음성 난청의 단계를 넘어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염증 치료의 시기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증상이 2, 3일간 지속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이비인후과에 내원해서 난청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금 둔감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 잘 안 들리는 것도 미처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네. 떨어진 청력을 오래 방치할 경우 사실상 원래대로 회복하기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청력 저하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요. 노인성 난청의 경우도 조기에 발견하여 가능한 한 빨리 보청기를 착용하여 일상생활에 좀 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치료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고립감과 우울증 그리고 치매 발병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이 보청기를 한 번 끼면 평생 껴야 된다, 또는 보청기를 끼게 되면 청력이 더 나빠진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사실인지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청기 착용률이 낮은 것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으로 체념하는 경우가 많고 네. 1차 진료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생기는 변화로 생각하거나 재활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난청이 있다고 생각되어도 이비인후과적 상담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청기 착용에는 청력 손실 정도보다 환자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한데요. 네. 과거에는 환자가 느끼는 필요성보다 청력 검사 기준에 따라서 보청기를 일방적으로 처방하는 경향이 있었고 기술적으로 발달되지 못해서 단순한 소리의 증폭으로 말소리 구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착용에 불편함만 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청기의 종류가 많아졌고 네. 미용적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청기가 있어서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보청기를 할 때는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해서 보청기를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보청기에도 종류가 참 다양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보청기의 종류별로 좀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보청기는 형태와 크기에 따라서 몸에 부착하는 포켓형, 귀걸이형, 웨이도 및 이갑개를 채우는 이갑개형, 웨이도 입구를 일부 채우는 웨이도형, 네. 그리고 고막 앞에 위치시키는 고막형으로 분류합니다. 네. 귀걸이형 보청기는 송수신기와 증폭기가 들어있는 본체를 귀 뒤에 위치시키고 튜브로 귀 본과 연결하여서 소리를 듣게 하는 구조로 웨이도형이나 고막형 보청기에 비해서 출력이 커서 심고도 난청 환자에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웨이도형은 웨이도 입구 일부 혹은 전체를 채우는 형태이고 고막형에 비해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고 용량이 큰 건전지를 쓸 수 있어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고막형 보청기는 밖으로 보이지 않아서 외관상 좋으며 음향학적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출력이 작아서 심고도 난청 환자에게는 사용하기 어렵고 작은 건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짧은 것이 한계입니다. 네. 난청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보청기의 크기도 조금 달라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인공 와우 이식술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인공 와우 이식술은 어떤 수술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인공 와우 이식술은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도 이상의 양측 감각성 난청 환자에게서 달팽이관의 신경을 정기적으로 자극하는 와우 이식기를 귀 속에 이식함으로써 네. 대뇌에서 이를 소리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와우 이식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착용하는 언어 처리기, 헤드셋, 그리고 체내에 삽입하는 수용기 자극기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송화기를 통해 감지된 소리는 언어 처리기에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이 신호는 무선으로 피부 속에 삽입된 안테나로 보내져서 수용기 자극기로 전달이 됩니다. 수용기 자극기에서는 달팽이관에 삽입된 전극의 전기 신호를 보내서 청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올라온 전기 신호를 뇌에서는 소리로 인지하는 원리입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 진행이 되고 네. 귀 뒤 피부를 절개해 중이염 수술할 때와 같이 귀 뒤 뼈에 구멍을 내어서 달팽이관으로 접근해 전극을 삽입하고 귀 위쪽 피부 밑으로 수용기 자극기를 심고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술은 어떤 환자들에게 조금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공 와우 이식술의 적응증은 일반적으로 양쪽 귀에 고도 이상의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고 네.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6개월간 청력 재활 교육을 받아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그렇지만 말초 및 중추 청각신경계의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하고 영상 검사에서 청각기관 구조에 심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전신 상태가 전신 마취나 수술의 금기가 될 내과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네. 환자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이식자가 청력 재활 교육을 받을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원장님 궁금한 게 오랜 기간 난청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이 수술을 선택을 하셨을 텐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잘 들리게 되는 건가요? 수술 후 환자는 수술 전 보청기를 사용하던 상태보다 훨씬 좋은 청각 수행 능력과 언어 청취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수술 즉시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수술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수술 부위가 완전히 치유된 것이 확인되면 언어 처리기에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식된 전극이 편하고 적절한 음자극을 공급하게 만들어서 개개인의 상태에 맞도록 최대한 조정하여 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매핑, 즉 조율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네. 와우 이식기의 전원을 켠 후 대화가 가능한 청력이 될 때까지 매주 1회 정도 실시하고 조율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약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조율이 진행되면서 모든 전극이 켜지면 언어치료사에게 보내서 언어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1개월, 3개월, 6개월, 그 후 1년마다 반복해서 실시하여 최소 가청력치와 최적 가청력치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난청과 이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청력 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난청의 종류와 개인적 요소에 따라 검사 주기는 달라질 수 있고요. 짧게는 1, 2일, 길게는 1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결정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일반 건강검진을 하는 주기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시행하시면 좋겠고요. 소음 노출 등 특수한 환경에 계신 분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생아는 생후 1개월에 청력 선별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진행성 또는 지연성 난청의 위험 요소를 가진 소아는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3살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최근에는 또 젊은 난청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모든 난청이 예방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소음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귀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요즘 무선 이어폰의 대중화로 장시간 이어폰 사용을 하는 인구가 늘었는데요. 네. 특히 청소년층에서 이러한 장시간 이어폰 사용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되도록 음량을 크게 해서 장시간 착용하는 것은 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난청이나 이명 환자들이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카페인, 술, 짠 음식 네. 등을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카페인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혈관 계통에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명도 신경의 흥분성으로 네. 보기 때문에 카페인을 피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팽이관 안쪽에 림프핵이 너무 과도하게 삼투 현상에 의해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달팽이관 쪽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짠 음식을 피해 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짠 음식을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청이나 이명에 걸릴 확률이 좀 높은가요? 어떤가요? 물론 술을 늘 마시는 분들이 뭐 간에 문제가 모두가 생기는 것이 네. 아니듯이 취약하신 분들이 짠 음식을 먹고 아무래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난청과 이명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중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하게 가져가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강검진과 병행해서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장하고요.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주저하시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청력저하를 느꼈을 때는 되도록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안 들린다고 방치하시지 마시고 원만한 일상생활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보청기를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이어폰 장시간 사용은 귀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장시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이비인후과 박찬휘 원장과 함께 난청과 이명에 대해서 대화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떨어진 청력은 회복하기 힘들다고 하죠. 최근 20, 30대에게 난청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잦은 이어폰과 헤드폰 사용인데요. 볼륨은 최대 60%로 낮춰서 듣고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JCN 건강 플러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